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다. 원자력 협정의 모법에 해당하는 미국 원자력법도 군사용 농축 우라늄의 대외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핵잠수함용 핵연료를 확보하려면 한미 간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보고 김 차정이 사전 탐색차 미국을 방문했지만 일단 이번엔 뚜렷한 성과를 못 거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한미 정상 간담판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북핵 대응과 중국 견제는 미국의 안보 전략에 득이 된다는데 양국이 합의하고 미 대통령의 특별 행정명령 등으로 핵잠용 핵연료를 한국에 공급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 미국 공급이 불발로 끝날 경우 제3국에서 천연 우라늄을 가져와 독자 농축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관련 연구와 시설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이 요청한 핵잠수함 연료 공급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난색이란 표현은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기색이란 의미입니다. 동맹이라도 미국 최고 군사무기인 핵잠수함 관련 기술은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핵비 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핵잠수함 연료를 판매하거나 넘기지 않는다면서 이는 미국이 가진 원칙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2월 미국과 러시아 간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 의사를 밝힌 후 그해 8월 탈퇴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INF는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것으로 핵탄두 장착용 사거리 500에서 5,500km인 중단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33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약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중단거리용 핵미사일을 제약 없이 마음껏 만들겠다는 뜻인데 미국 정부가 말했다는 핵비 확산 원칙과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미국 관계자가 한 말을 고지고대로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난색할 정도로 반응했다는 것은 미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 같습니다. 미국의 속뜻은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 및 전홍축 우라늄을 공급할 경우 중국, 러시아, 일본 반발이 불보듯 뻔하고 자칫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현 정부를 신뢰하니 못하니 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 아래에서도 미국 정부는 핵심 군사 기술을 쉽게 넘겨주지도 않았고 무기 판매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선 고민 끝에 각종 핵심 군사 기술을 러시아와 유럽으로부터 전수받아 실전화시켰습니다. 그러면 문 정권이 장담했던 핵잠수함 건조 계획은 무산되는 것일까요?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에서 밝힌 4,000톤급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미국이 난색을 보였다고 이 정도에서 멈추거나 중단해야 할까요? 그러기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변국들은 디젤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단계를 넘어 잠수함의 스텔스 기술을 접목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 의지가 여기서 중단되거나 멈췄다간 주변 열강의 군사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핵무장을 빼더라도 재래식 무기의 균형추가 점차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가진 핵잠수함 플랜 B, C는 무엇일까요? 군사 전문가, 언론들이 제시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아닌 프랑스나 영국, 러시아 등 제3국에서 연료를 수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들 세 나라는 핵무기 보유 국가이며 핵잠수함 선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1990년부터 구소련이 빌린 30억 달러의 자관을 군사 무기와 기술로 변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핵연료를 제3국에서 구입하려면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연료로 사용할 20% 미만의 전홍축 핵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해 핵연료를 조달할 수 있지만 평화적 이용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또 미국과 국제사회 동의 없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 협정 금지 대상인 핵무기와 기타 핵폭발 전지에는 핵 잠수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제 조약 위반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핵 잠수함용 원자로 기본 설계는 2004년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2에서 3년 내에 원자로를 제작해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실현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독자 설계한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원자로는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1997년 개발에 착수해 2012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원자로는 특성상 원자로 냉각제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없고 일반 원전 대비 안전성이 높습니다. 건설 비용이 저렴하고 건설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형 핵잠수함 원자로를 설계한 김수환 박사는 과거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스마트 원자로로 대표되는 우리의 소형, 중형, 일체형 원자로 개발사를 알아야 핵잠용 원자로 개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석윤열 교수는 농축도 20%의 원자로는 30에서 40년간 연료 교체가 필요 없다면서 상업용 원자로 수준인 농축도 3.5%의 우라늄 원자로는 최소 10년을 간다고 예상했습니다. 즉, 욕심을 버리고 4%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원자로를 이용하면 10년간 연료 걱정 없는 핵잠수함을 바로 건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07년 해군 참모총장 시절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을 주도하고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2007년 참모총장 시절 원잠을 건조하려면 완전한 설계 기능을 갖고 장비도 국산화해야 한다고 지독하게 독려했다면서 원잠을 건조하기 위해 분야별로 능력을 확인해보니 건조가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기에 건조 계획을 구체화해 계획에 반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원잠 건조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도 되리라 믿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0%는 핵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핵잠수함 도입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겠지만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